진노래 신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충 프로필을 어디 한번 보고 하자고요. 유년기에 사랑받고 자랐어. 귀여움받고 자랐다. 아, 이 대원에서 귀여움받고 자랐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 그렇게 하고 상장이란 상장은 다 탔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에어로빅 자격증을 땄어. 야, 그럼 발상이 좀 특이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에어로빅 그 강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활동도 열심히 했네? 그런데 학교를 보건행정 쪽으로 갔어. 그래서 이쪽 계열에서도 그렇고 한방병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한의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호텔 외식사업부에도 근무를 했고, 그러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를 계속해서 변신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아들 하나 낳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그래서 그 생활에 아주 만족함을 느껴. 결혼하고 나서 남편 하는 일도 승승장구를 해. 그래서 새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그러면 신랑 궁합하고 나하고도 굉장히 맞다는 얘기네. 40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찰을 해왔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참 여러 가지로 했어. 우주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에 관해서, 그러면 각종 인문학, 철학, 전기, 의학, 경제, 컴퓨터 고장나면 밤새도록 분해하고 조립하고. 2021년 신묘년에는 자격증을 4개나 땄어. 그래서 고집도 대단하고 집중력도 있어. 완성할 때까지 그걸 해야 돼. 그럼 고집 대단한 거죠. 섬세한 것도 잘해. 그런데 대충 해도 잘해. 그림, 점토, 조각.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아. 나는 별말 안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아. 그러한 것들이 이 명식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신유일간이니까 우리 신유일간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신유가 간여지동이죠. 그러면 간여지동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있잖아요. 그런데 12개 중에서 자오묘유 간여지동이 가장 강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신유 같으면은 유금이 경금하고 신금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임수하고 개수를 같이 가지고 있어. 을은 가부를 가지고 있어. 오는 병기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나하고 이건 배우자요. 그럼 누가 더 강한 거요? 배우자가 나보다 더 강해. 임자도 나보다 더 강해. 자가. 을묘도 배우자가 더 강해. 근데 병화만은 예외라. 오화는 병화에 가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화는 병화에 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토가 있어. 습토가 있으니까 화세가 기토로 쫙 빠져. 그래서 약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더 강해. 그러면 간여지동이 12개 중에서 이게 자오묘유가 간여지동 중에서 가장 강한데 그 중에서도 최강이 어떤 거라? 신유라. 왜 최강이 이게 신유냐? 생명철에서는 이게 을묘가 가장 강할 테지. 그런데 이게 금제왕월이잖아요. 그게 숙살의 계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게 신유일간이요. 일주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라면은 남편의 기운이 더 커요? 아내의 기운이 더 커요? 그러면 이게
아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아내분들은 대개 누구 탓을 해요? 남편 탓한다. 이게 숙살이 계절이에요. 신유가 완제품, 이거 보석이죠. 그 완제품 보석이면 곡식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종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 금화 교육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유 일주는 토다검매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가치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신유일주가 생각나시는 거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성이요. 머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두뇌는 총명할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해요. 자존심도 대단해요. 그러면 독립심도 있을 거라. 그러면 자기 보호 및 관리가 철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예민하다 그러는데 예민하다는 것을 좋게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섬세하다.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이상 추구를 한다 그랬어. 긍긍목에서 죄를 잘 넣는 형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 추구를 한다는 얘기는 종교나 철학이나 특히나 저희들 이 명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개 구조가 길과 흉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로 가더라.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토가 몇 개예요? 토가 2개예요. 토가 2개에다가 금이 몇 개예요? 금이 5개예요. 그러면 이게 토생금이 돼서 이게 금이 7개가 돼요. 그러면 전체 기운이 금으로 갔죠? 그러면 금으로 종안사주지. 그러면 금으로 이게 종안사주면은 화만 안 들어오면 괜찮다는 얘기죠. 화겁금은. 그런데 이 구조가 화가 여기 들어오면 화생토, 토생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간에도 기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 이게 이 토가 없더라도 금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정화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럼 병화가 이 금이 활동을 하려면 화가 금이 없으면 죽은 금이라, 사금이라. 예, 사유축 금국인데 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위에 있는 게 좋아, 아래에 있는 게 좋아, 그 얘기야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금으로 종을 했는데 이 해수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채여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빠지잖아요. 금생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은 금을 움직일 때 요 해수의 방향하고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 수가 위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래에 병화가 와야 돼. 그래서 금으로 종안사주인데 기묘 때 묘가 여기 들어올 것 같으면은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이게 목이 크고 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 귀염 받고 자라. 왜 그런 거 아니? 친가 외가 쪽에서 아이라고는 자기뿐이 없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 저 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토생금. 그러면 인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자, 화를 천간에 넣어봐요. 화생도 토생금이 되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 이게 없었으면은 여기다가 토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상생하라고. 죽으면 괜찮고, 병화 오면은 당연히 와야 될 거고, 자아 오면 설기시켜서 괜찮고, 요거 오면은, 그렇죠. 얼경합금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갑은요, 갑기압도 되니까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평생 대운 다 받은 거라고요. 나쁜 거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금으로 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토생금 금생수가 돼서 상생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상생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거라. 자, 그러면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결혼 후에 행복해진 그런 구조인데, 남편 기운도 보통 아니요. 정사무신 개해 병진 네 기둥이 뻔듯해. 그리고 조후가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화의 기운이 여기 들어와서 괜찮잖아요. 수 들어와도 괜찮아. 금 들어와도 괜찮아. 토 들어와도 괜찮아. 이게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하거부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거부수가 됐을까? 이게 신유인데 해수가 있죠. 그러면 완제품에서 이걸 씻어줘.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남편이라. 그러면 남편 머리도 바짝바짝 빛난다는 얘기거든. 자기도 빛나지만 이게 윤영기 때 사랑받고 귀염받고 자랐다는 얘기는 금으로 종을 한 사주에서 생명체가 사랑받고 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고2 때 에어로빅 자격증 이렇게 딴 것은 되게 금이 몸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은데 여기선 부드럽게 되어 있어. 뭐 때문에? 그렇죠. 진정의 을목이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이게 결혼 후에 배우자 공이 참 좋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 이게 뭐가 의문이라고 하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 이야기요. 왜 그런 거 하니? 경신경진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하죠. 요렇게 해서 이게 상처를 받을 것도 같은데,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진유금 돼가지고 이게 특히나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금이 경진이 있고 괴강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비경겁제잖아요. 형제자매, 친구, 동료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유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주다. 자, 이거 어떤 거 생각하세요? 이게 신약합니까? 신망합니까? 신약. 이게요, 금생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약 사주인데 신약하지 않아요. 진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을에 논에 있는 물도 빼줘야 되니까 여기는 무토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여기다 병화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이게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좋은가 하니, 이게 정화 있고 정사 있고 병화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고. 병화가 또 필요하냐고. 그런데 이분 대운이 병정화 대운 때 화대운에 굉장히 좋았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병진에서 이 진토가 화세를 흡수를 하죠. 그리고 무슨 월이에요? 신월이에요. 그래서 따뜻함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병화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분도 프로필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죠. 여기 똑같이 신유죠? 네. 자, 이분 조되어 있어요? 조되어 있지 않아요? 진월인데 정사 있고 정유 있고 그럼 화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되어 있어요. 자, 내기둥 번도 돼요. 정사, 간목이 진토에 뿌리박고 신유, 정유, 내기둥 번듯하죠? 조후가 되어 있으면서 내기둥이 번듯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굉장히 펼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분 보면은 정치외교학을 했는데, 이게 스포츠 쪽으로 의학 석사를 또 공부를 했어. 좀 특이하게 했죠? 변신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뭐를 또 했어요? 또 영업배로 또. 그래서 재즈 댄스 해가지고 또 방송 쪽에도 나가고 그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또 한 번 요가하고 필라테스 자격증을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정치외교학을 제일 처음에 안 갔어야 됐던 거는 이게 이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유가 정치외교 쪽 가가지고 저사줘가지고 별로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전히 연극 배우하고 재즈 댄서하고 방송 나가고 한 것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라나요? 진정에 얼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 있는 것이 이게 사화가 옆에 붙어가지고 요 얼목이요 굉장히 잘 크고 있어. 2005년에 결혼해가지고 출산도 하고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하는 분이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대 몇 사주예요, 여기요? 하나, 토생금이죠? 하나, 둘, 셋, 넷이죠? 이게 지금 4대4 토생금 하니까 신왕사주예요. 그런데 저는 신왕사주라고 안 봐요. 4대4인데 신왕이 아니라 약간 신약해졌다고 봐요. 왜 신약해졌다고 볼까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요 목생화 돼가지고 기운이 이 짝으로 갔을 거예요. 연간 쪽으로 목생화 돼가지고 이 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간목에게 상처 준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진유금 돼가지고 왕한 것 같지만 이 정유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변신한 것이 결국 긍정적으로 변신을 했는데 고철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예요. 고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진유금까지 돼가지고요 여기 유금이 있고 굉장히 이게 이 신금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 있어서 이게 고철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하나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병화요? 이게 병화 생각하신 건 잘했어요. 병화 놓으면 이것이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수가 하나 있어야지 신금이 뻐걱뻐걱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잡으자고요. 여기서 수를 넣는다는 것을 개수를 넣는다는 얘기야? 임수를 넣는다는 얘기? 임수라고요. 그럼 임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의만목돼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요, 다 공부할 때 공부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화운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결국 이 화가 많은 것 같아도 진월이고 유시니까 화기가 약하다. 이 화기 올 때 좋았구나. 그러면 이게 4대4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신왕 같았는데 신약해졌죠. 그럼 신약했으면 이런 토운하고 금운을 다 받아먹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 사주에서 신약해졌으니까 이렇게 금운하고 토운을 전부 다 받아먹는다. 신금이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센터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어머님 사주부터 먼저 한번 하고 해보자고요. 몇 대 몇 사주인가요? 미월에 이제 토월이잖아요. 토월에 무토, 기토, 무토 있으니까 4대4잖아요. 4대4 신약이에요, 신왕이? 신왕이에요. 왜? 토월이니까. 4대4 신왕인데 저는 신왕으로 안 봐요. 신약해졌다고 봐요. 왜 신약해졌을까요? 무엇이 강한고 하니 설기가 강해요. 그 다음번에 이 재가 엄청나게 강해. 그러면 내가 토국수 하느라고 내가 바카트를 쳐야 돼. 그러면 치는 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신약을 해진 거예요. 4대4 신약해졌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주에서 이게 신약해졌으니까
신약에 했으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려나요? 제가 생각에는 나를 좀 강하게 넣으려 그러면은 자기 걸 넣든지 인성을 넣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여름철에 물 막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한여름철에 물 쓰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이 물이 2개라는 얘기요, 4개라는 얘기요? 신금이 물을 생하니까 물이 4개죠. 이게 자시예요. 그럼 자시면은 아무리 미월이라도 이 토를 조금 생기 있게 하려면은 병화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병화를 하나 넣었다. 병화를 하나 넣었으면 몇 대 몇 대인 거 이제? 5대. 어? 자, 5대 4 됐어요. 그런데 이분 이름자에 있을 때자가 있어. 이게 아주 복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늘었어. 그럼 내 기운이. 그리고 몇 대 몇 되는 거예요? 6이 된 거예요. 6대 4 신왕사조가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제자가 이게 무토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병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신왕해졌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6개나 됐는데 생명체가 없어. 그럼 황무지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목이 하나 여기 위에 들어가 줘야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돈이에요. 토국 속에 다 돈이잖아요. 이 설계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이분이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18년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 물론 사회복지하고 어린이집하고 직결되죠.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돈 버는 것은 어린이집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한 거라.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부모, 형제 많이 도와줬어. 그렇게 하고 요 잠깐 사회복지하고 미술학원까지 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쪽으로 타고난 재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늦게 미술교육 쪽으로 가서 또 석사 받았어. 자, 그렇게 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또 나도 또 빛내주고 싶다. 그래서 다시 또 그림 공부 시작하고 명리 공부 시작했더라. 이게 태몽이요. 밭에서 많은 감자를 캐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 캤으면 그게 다 뭐가 돼요? 그게 다 돈 되잖아요. 많은 감자들이 다 돈이 된 거라고요. 태몽 있는 것도 굉장히 멋져요. 그러면은 목하고 병화했는데 이분이 이게 사움이 되온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월이니까 나빴을 것 같은데 화대운이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모군이 이렇게 올 때도 토가 강해야 돼요, 안 강해야 돼요? 이때부터 토가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특히나 개축, 임자 이렇게 올 때도 토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분이 저 이름자에 이게 제자가 있어가지고 5대 4 신왕사주가 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았다. 이 이름자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아들내미 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신묘일주 가지고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어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한번요. 저희가 이 신묘 보면은 다시 금극목. 배우자가 상처를 받는 형국이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봄 신금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성할 묘자죠. 그 이제 무성한 이것을 칼이나 낫 가지고 치고 또 돌아보면 또 나와 또 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신금의 칼날이 무뎌져. 그래서 이게 목다 금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강하면 배우자를 잘 두고 이 배우자가 강하면은 내가 오히려 힘들고 그러면 이게 서로가 상처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주라.
그러면 결국은 저 배우자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바꿔? 이게 내 탓으로 돌려야 되거든. 근데 배운 사람들은 내 탓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도 자꾸 내 탓이 아니라고 너 탓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할 묘자잖아요. 이게 저는 도화 그래도 이것처럼 강한 도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 이게 복숭아꽃이 얼마나 활짝 펴서 시선을 끄느냐고요. 그러니까 병화만 있으면 이 힘이 에너지가 대단한 거라. 그러면 이것은 잘라도 다시 나오네? 그럼 이거 끈질긴 생명력이라 그랬어. 그러면 실천하는 것도 강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천할 때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야, 막. 그래서 이게 불구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 그럼 칠전팔기지. 그래서 신묘라도 단지 긍긍목 한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묘목의 그 강인한 특성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요, 이게 만약에 가을이 됐어. 가을이 돼가지고 이게 낫으로 곡식을 추수를 해. 가을 추수. 그럼 이게 가을 추수 형국도 된다고요? 그럼 가을 추수할 것 같으면은 봄에 심죠. 그럼 가을이 될 때까지 가꾸고 기다리면 성공하는 거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요, 두뇌가 명석한 경우가 많아요. 좋은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살아남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묘는 한자 자체에서 신묘하다 그랬죠. 아주 묘하고 또 묘한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남보다도 특이한 언행을 해요.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연구개발, 신상품 개발 이런 것도 특이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진토가 이불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토생금. 토월이니까 4대 4면은 신왕이에요. 신약이? 예, 신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도 신왕해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신약해졌어요. 왜 신약해졌어요? 그렇죠. 요게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나의 뿌리 토하고 이것이 역할을 제대로 다 안 해. 그럼 내가 약해졌죠. 그러면 이 지지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신약해졌어. 그러면 지지에 뭐 들어가면 돼? 아유, 당연히 무토 들어가야죠. 자, 그럼 천간에는 뭐 들어가면 돼? 내가 신약해져서 무토하는 없죠. 저요, 이게 여전히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병화를 넣고 싶어요. 왜 병화를 넣고 싶어하는 거냐? 병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잖아요. 이게 신월에 넘어가는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요, 조금 더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힘이 너무 무력하니까 하나 더 있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병화예요. 자, 이게 저희가 보자고요. 5남매 중 넷째인데 굉장히 그 형제들 사이에서 어머님이 사회복지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5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하면 자기가 직접 키울 수 있죠. 그래서 다복하게 자랐어. 형제들 탐방을 해서. 7살에 한글 터득을 했어. 아까 신묘가 뭐라 그랬어요? 두뇌가 명석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신금이 병화를 봐가지고 반짝거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이 잘려지지 않은 것이 이것도 괜찮아요. 신자진 수국에서 묘목이 안 잘려진 것도 다행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묘진 목국에서 이게 강한 거거든. 그래서 요 구조가 신금이 머리가 신자진 수국해가지고 물이 충분해가지고
물로 씻어주고 병화로 빛내주고. 그래서 두뇌가 명석한데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이 동급생들, 한글 잘 깨치지 못한 아이들한테 이게 글 읽기 도우미까지 시켰네.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떤 힘을 길러주는 거 아니요? 아주 자긍심이라든지 지도자의 덕목을 벌써 어릴 때부터 이게 말하자면 학습을 하는 거라. 그래서 풍부한 어휘력인데요. 어른들이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어휘를 쓴다는 얘기거든. 존대어를 참 적절하게 써.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요. 독서량 많은 데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아이들은 어릴 때 무엇을 많이 보는 거냐? 핸드폰 보죠? 핸드폰 많이 보는 애들하고 책 많이 보는 애들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어휘력이라도. 그래서 숨은 선행이 있네.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른들 몰래 선행을 해. 그래서 남을 통해서 듣는다 그거요. 이게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런 게 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한 예를 들으면 비 올 때 동네 할머님을 어린애가 우산 받쳐가지고 집에까지 매셔다 드려. 그러는데 유치원생들 이게 이름표 있잖아요. 아, 어디 유치원 누구. 그러니까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짝의 며느리한테서. 그래서 얘가 우산 붙여. 그런데도 얘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더라. 중학교 때 안경 썼어요. 이게 뭐 때문에 안경 썼을까? 어쩔 수 없이 이 기운이 있는 거라. 이 묘목이 신묘잖아요. 요것만 해도 상처받죠. 요것도 이렇게 상처받아요. 이게 간이야. 눈은 간 소속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안경을 썼어. 입이 짧다. 비위가 약하다. 밥을 잘 안 먹는다. 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토. 그렇죠. 진토요. 이게 비위. 그런데 이게 신자진 수국돼 가지고 얘는 나중에 건강해서 대장도 약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가 다 약한 거예요, 다. 이거 위장, 요거는 대장, 요것은 간. 아, 소화기가 약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신묘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말자.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